이것을 언제 다 고치지? 놀이터가 엉망이 되었군요. 그래, 빨리 고쳐.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게 해야 할 텐데. 공장에 전화해서 놀이기구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대. 그렇군요. 우리가 직접 한번 고쳐보면 어떨까?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먼저 놀이기구의 구조를 알면 고치기 쉬울 거야. 안으로 들어가자. 어때? 놀이터 전체 모습이야. 망가지기 전엔 아주 멋있는 놀이터였네요. 그랬지. 자, 이쪽을 봐. 이 컴퓨터에 놀이기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들어있지. 그 내용을 알면 고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어느 부분부터 함께 고쳐볼까? 고치고 싶은 것을 선택해봐. 놀이기구를 선택하세요. 우와, 사다리 모양의 놀이기구다. 예전에 놀이터에서 많이도 오르락내리락 했었나 보군. 네, 이 놀이기구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엔 이런 기둥에 이것을 기울지 않게 90도로 세우면 튼튼할 것 같은데요. 잘하시네요. 자, 놀이기구를 보세요. 깜빡거린 곳은 두 쇠막대기가 만나 직각을 이루는 곳이에요. 이와 같이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세워야 튼튼하다는 말이군. 그렇죠. 그리고 두 직선이 수직일 때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해요. 놀이기구에서 깜빡이는 쇠막대기에 대한 수선을 전부 찾아서 눌러보세요. 수직으로 놀이기구를 만들려면 수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해요. 어떻게 그리는데요? 먼저 삼각자를 이용해 수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말 삼각자 하나로 수선을 그릴 수 있어? 그럼요. 다음을 보세요. 어때요? 이야, 정말 수선이 그려졌네.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어요. 각도기를 이용해도 돼요. 그래요? 빨리 알려주세요. 우와, 정말이네. 이제 놀이기구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 아, 참.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게 뭔데요? 아이들이 올라갈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로 세막대를 기울지 않게 놓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다음을 보세요. 깜빡거린 쇠막대 두 개는 가운데 쇠막대기와 수직이에요. 이와 같이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은 서로 평행이다라고 해요. 아하, 평행하게 놓아야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평행인 두 세막대는 서로 만나지 않겠네요. 그래요. 그럼 평행인 쇠막대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신 있어요. 깜빡이는 쇠막대와 평행인 막대를 모두 눌러보세요. 잘했어요. 이와 같이 수직과 평행을 이용해 놀이기구를 만들어야 튼튼하고 안전한 거예요. 실제로 놀이기구를 고치려면
평행선을 그어 쇠막대를 세워야 하니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해요. 평행선은 무엇을 이용해 그리죠? 자 또는 삼각자를 이용하죠. 다음을 보세요. 정말 평행선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비뚤어진 것 같기도 하고. 평행하게 그렸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면 돼요. 평행선 사이에 그어진 여러 선분 중 가장 짧은 선을 모두 찾아보세요. 맞았어요. 수직인 선분이 가장 짧고 그것의 길이는 모두 같아요. 정말이네. 그러니까 평행하게 잘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군요.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다리를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건 아까 놀이기구의 모양과 다르네요. 놀이기구가 오래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 번 고칠 때 튼튼하게 고치려고 비스듬히 쇠막대를 하나 더 놓은 거야. 그럼 오랫동안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겠군요. 그럼 이 놀이기구를 이용해 아까 세운 가로, 세로 막대가 평행과 수직으로 세워졌는지 알아볼까요? 어떻게요? 다음을 보세요. 깜빡거린 각의 크기가 같죠? 이렇게 평행선과 한 직선이 이룰 때는 같은 쪽의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 놀이기구는 수직과 평행으로 잘 세워진 거네요? 네, 맞아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실제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한 번 더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수직관계란 어떤 것을 말하죠? 제가 말해볼게요. 자신 있나 봐요. 물론이죠.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직각일 때 두 직선을 수직이라고 하고 두 직선이 수직일 때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해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각, 기역, 이응, 니은은 직각이고 직선, 기역, 이응과 직선, 이응, 니은은 서로 수직이에요. 수선은 무엇을 이용해 그린다고 했죠? 그 정도야. 삼각자를 이용하는 방법과 각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먼저 삼각자를 이용해 수선을 그려볼까요? 삼각자에 직각을 낀 변을 직선에 포개어 놓고 직각을 낀 다른 한 변을 따라 수선을 그으면 돼요. 이번엔 각도기를 이용해 그어보도록 하죠. 직선 기역, 니은 위에 점 디귿을 표시하고 각도기의 밑금을 주어진 한 직선에 맞춰 포개어 놓은 다음 각도기의 90도 되는 곳에 점 리을을 표시해요. 그리고 표시한 점 디귿 리을을 이어서 수선을 그으면 돼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이번엔 평행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이와 같이
한 직선의 수직인 두 직선은 서로 평행이다라고 하고 평행인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해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면 평행인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평행선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는 모두 같죠. 또한 평행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이루어진 같은 쪽의 각은 크기가 같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놀이기구를 살펴볼까요? 깜빡이는 것과 평행인 막대를 누르세요. 깜빡이는 곳에 각을 구하세요. 놀이기구가 있는 곳은 모래가 깔려 있는데 저기는 왜 타일을 깔아 놓았어요? 팽이치기나 사방치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모래 대신 타일을 깔아놓은 거란다. 저 위에서 팽이치기를 하면 타일이 깨지지 않나요? 튼튼한 타일을 깔아놔서 괜찮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놀이터로 들어올 때 보니까 타일 깐 곳이 엉망이 되었던데 옛날엔 참 예쁘게 깔려 있었네요. 그래. 생각보다 많이 부서져. 다시 깔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렇지만 깨진 타일은 날카롭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빨리 고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 지금 약품도 많이 부족한데 다치면 안 되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아보고 다시 깔아보자. 그럼 타일을 어떻게 깔아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자, 다음을 보세요. 저 직사각형의 타일을 깔기 위해서는 옆 타일과 잘 붙을 수 있도록 끈적이는 고무를 붙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둘레의 길이를 알아야 고무의 길이를 정해서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럼 가로, 세로의 길이를 자로 재어볼까요? 가로 6cm,
세로의 길이가 2cm인 타일이군요. 그럼 둘레의 길이는 얼마지? 잘 보세요. 6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2 하면 되네요. 맞아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의 2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러네요. 이번엔 정사각형 모양을 깔기 위해서는 끈적이는 고무를 몇 센티미터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한 변이 15cm네요. 한 변만 알고도 둘레의 길이를 알 수 있나? 정사각형이면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알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15cm를 4번 더하면 되겠네. 그렇죠. 다시 말해 한 변의 길이에 4배를 하면 되죠. 이제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자신 있어요. 다음을 보시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직사각형에서는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변 기역 니은과 변 니은 디귿의 길이는 각각 3cm, 7cm가 돼요. 그러면 길이가 7cm인 변이 2개, 길이가 3cm인 변이 2개가 되네요. 따라서 7cm인 변과 3cm인 변의 길이의 합의 2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므로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의 길이 더하기 세로의 길이 곱하기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제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제가 해볼게요. 정사각형에서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변 기역 니은, 변 니은 디귿, 변 디귿 니을의 길이는 모두 11cm가 되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사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이제 빨리 놀이터를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타일을 깔기 위해서는 몇 센티미터의 고무를 준비해야 하는지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타일을 깔려면 넓이를 알아야 해요. 맞아. 전체 넓이가 얼마이고 붙일 타일의 넓이가 얼마인지 알아야 타일을 깔 수 있겠지. 그럼 넓이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죠. 어떤 도형이 가장 넓은지 볼까요? 겹쳐보니까 나의 넓이가 가장 넓고 그다음 다,
가의 순서로 넓은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엔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해 볼까요? 겹쳐보니까 라가 넓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거나 다른 것과 비교해서 타일의 크기를 정한다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크기에 맞춰 정확하게 타일을 깔려면 넓이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만 전체 넓이에 맞추어 예쁘게 깔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넓이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넓이에 맞는 타일을 만들어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넓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도형의 넓이를 나타낼 때는 한 변이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 넓이로 사용해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인 단위 넓이를 1제곱센티미터라 하고 다음과 같이 쓰죠. 이 타일은 가로가 4cm이고 세로가 3cm인 타일이군. 직사각형 모양인 타일의 넓이를 알아볼까요? 이것은 1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이 4개씩 3줄, 즉 12개가 들어간 것과 같아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로 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따라서 4 곱하기 3 하면 12제곱센티미터가 되죠. 이것이 바로 이 타일의 넓이가 돼요. 이 타일의 넓이는 내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1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으로 채우면 4개씩 4줄이 되니까 4 곱하기 4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를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아주 넓은 지역에는 이보다 훨씬 넓은 타일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번엔 센티미터보다 큰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센티미터보다 큰 단위가 미터잖아요. 그렇죠. 한 변이 1미터인 정사각형의 단위 넓이를 1제곱미터라 하고 다음과 같이 써요. 단위 관계를 살펴보면 1미터는 100cm와 같으므로 1제곱미터는 10,000cm와 같아요. 우와, 1제곱센티미터짜리 정사각형 타일 10,000개의 넓이와 같다면 1제곱미터짜리로 깔면 금방 깔 수 있겠어요. 그렇지. 그러나 너무 커서 실제로 작업할 땐 별로 쓰이지 않지. 수고했어요. 빠르고 예쁘게 타일을 까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죠. 한 변이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센티미터라고 해요. 그리고 한 변이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제곱미터라고 하죠. 1제곱미터는 10,000제곱센티미터와 같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볼까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를 하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제 타일을 깔아볼까? 넓이를 구해야 그 넓이에 맞는 타일을 만들어 깔 수 있어요. 다음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번엔 삼각형 모양의 타일이네요. 삼각형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보다 넓이를 구하기도 힘들고 바닥을 깔기에도 힘들겠는데 그래도 바닥 사이사이에는 삼각형 타일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놀이터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고치려면 알아야 해요. 그럼 꼭 알아야겠네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1제곱센티미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 보면 사각형이 8개이고 조그만 삼각형 2개가 있어야 사각형 1개의 넓이가 되죠. 그리고 큰 삼각형 2개를 모으면 사각형 2개의 넓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1제곱센티미터짜리 정사각형 타일은 모두 12개가 돼요. 따라서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가 되죠. 아하, 그렇군요. 하지만 타일을 깔 때마다 사각형을 그려 넓이를 계산할 수 없잖아요. 물론이죠. 다음을 보세요. 깜빡이는 삼각형은 다음 사각형의 넓이의 반이죠.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은 다음 사각형의 넓이의 반이에요. 따라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 넓이의 반이 되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와 같네요. 그렇죠.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삼각형 미음, 니은, 비읍이 직사각형 기역, 니은, 비읍, 미음의 넓이의 반이고 삼각형 미음, 비읍, 디귿은 직사각형 미음, 비읍, 디귿, 리을의 넓이의 반이니까 삼각형 미음, 니은, 디귿의 넓이는 직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의 반이 돼요. 따라서 삼각형 미음, 니은, 디귿의 넓이는 직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 나누기 2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삼각형에는 3개의 변이 있는데 어느 변이든지 밑변이 될 수 있고 밑변이 정해지면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그 밑변에 수직으로 선분을 그으면 그 선분의 길이가 높이가 되죠.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같으면 언제나 넓이가 같아요. 이제 타일을 깔아볼까? 삼각형의 넓이에 맞는 타일을 깔려면 다음 삼각형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로 해야 할까요? 삼각형의 넓이에 맞는 타일을 깔려면 다음 삼각형의 밑변은 몇 센티미터로 해야 할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와, 저도 많이 탔던 놀이기구예요. 약간 어지럽지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래. 우리 아들도 참 재밌게 탔었는데. 자, 여기 좀 봐. 원래 세막대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만 남아서 아이들이 다칠지도 몰라.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놔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세울 수도 없고. 아저씨, 그럼 먼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놀이기구를 고쳐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어. 아, 그래요? 그럼 먼저 각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각? 각이 뭐지?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도형을 말해요. 잘 알고 계시네요. 자, 다음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막대를 눌러서 돌려보고 여러 가지 각을 만들어 보세요. 막대를 돌려보니 벌어진 정도, 즉 각의 크기가 다르죠? 막대가 많이 벌어질수록 각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네. 각의 크기는 아주 중요해요. 놀이기구를 각과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만들었다가는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게 되죠. 너무 크게 하면 잡을 데가 없어 위험하고 너무 작게 하면 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럼 빨리 각의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알았으니 너무 재촉하지 말아요.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두 각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기준이 되는 단위각을 이용하여 단위각의 몇 배로 나타내면 돼요. 자, 그럼 네모 안의 점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각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그린 단위각이 각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까요? 각의 단위각이 각각 몇 개씩 들어갔는지 입력해 보세요.
또 다른 단위각을 볼까요? 이상하다. 똑같은 각인데 다른 단위각으로 재었더니 나타내는 수가 달라졌네. 맞아요. 단위각의 크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놀이기구에 세울 막대의 위치와 개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나? 놀이기구를 수리할 때마다 단위각을 만들어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아, 맞아. 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되지 않나요? 직각은 여러 가지 모양의 각 중에서 특수한 모양의 각이죠. 이 각으로는 모든 모양의 각의 크기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직각을 똑같이 90으로 나눈 단위, 즉 1도를 이용하면 돼요. 1도는 얼마나 될까요? 각도를 잴 때는 각도기를 사용해요. 각도기의 작은 눈금 한 칸이 1도를 나타내죠. 그럼 각도기를 이용하여 직접 각을 재어볼까요? 놀이기구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두 변의 끝에 쇠막대가 몇 도 간격으로 세워져 있는지 재보세요. 어떻게 재면 되는데? 자, 잘 보세요. 각도기의 밑금과 한 변을 맞추고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맞춘 다음 다른 변과 일치하는 각도기의 눈금을 읽으면 90도네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이젠 내가 해볼게요. 아니야, 내가 해볼게. 그럼 하나씩 해보세요. 각을 재고 나면 몇 도인지 입력해 주세요. 각을 재는 방법을 아셨죠? 이번엔 각을 한번 직접 그려볼까요? 그렇게 해야 수리할 때 잘못되는 일이 줄어들거든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저번에도 무조건 수리를 했다가 잘못되어 다 뜯어내고 처음부터 새로 작업을 했지.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빨리 가르쳐 주세요. 빨리 수리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어요. 자, 다음을 보세요. 각, 기역, 니은, 디귿은 크기가 40도가 돼요.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 아셨죠?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각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아저씨, 확실히 하고 가죠. 그래,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타고 놀 수 있는 건데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지. 그래요. 각도를 1직각을 똑같이 90으로 나눈 하나를 1도라고 해요.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까요? 일 직각이 90도이므로 이 직각은 90도 곱하기 2는 180도, 3직각은 270도, 4직각은 맞았어요. 이번에는 각도를 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각도를 잴 때는 각의 꼭지점 기역을 각도기의 중심에 맞춘 후 각도기의 밑금을 변, 기역, 니은에 맞추고 나서 변, 기역, 디귿에 닿은 눈금을 읽으면 되죠. 만약
각도기보다 각의 변이 짧게 그려진 경우는 어떻게 재죠? 네, 만약 그렇게 되어 있어 각도기의 눈금을 읽기 곤란할 때는 각의 변을 길게 늘려서 그린 다음 재면 돼요. 자, 잘 보세요. 각을 읽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각도기로 각을 읽을 때는 수가 두 가지로 쓰여 있죠. 맞아. 그럴 땐 몇 도로 읽어야지? 잘 보면 60과 120에 쓰인 눈금에 맞추어져 있죠. 그래. 이럴 때는 변, 기역, 니은에서부터 시작하는 안쪽의 숫자를 읽어 60도라고 하면 되죠. 아하, 그렇구나. 각, 니은, 기역, 디귿의 각도는 60도일까요? 120도일까요? 변, 기역, 니은이 0, 180도에 맞춰져 있고 변, 기역, 디귿이 60, 120이 쓰인 잘하셨어요. 이번엔 각을 그려보죠. 크기가 45도인 각은 어떻게 그릴까요? 아까 배웠으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각의 한 변, 기역, 니은을 긋고 각도기의 중심을 각의 꼭지점이 될 점 니은에 맞춘 다음 각도기의 밑금을 변, 기역, 니은과 일치시킨 후 각도기에서 45도가 되는 눈금 위에 점 디귿을 찍어요. 그런 다음 점 니은과 점 디귿을 이어 각의 다른 한 변 디귿 니은을 그으면 각 기역 니은 디귿은 크기가 45도인 각이 되죠. 훌륭해요. 이번엔 각도의 합과 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만약 35도와 50도를 합한 곳에 놀이기구의 쇠막대를 세워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5도와 50도의 두 각을 겹치지 않게 이어 놓으면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한번 두 각을 이어볼까요? 전체의 각을 각도기로 재어서 두 각의 합과 같은지 알아보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120도에서 40도를 빼면 몇 도일까요? 먼저 뺄셈을 해보면 120도 빼기 40도는 80도죠? 직접 각도기를 이용해 확인해 볼까요? 이제 놀이기구에 쇠막대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고장난 놀이기구를 고쳐볼까요? 동그란 놀이기구의 끝에 같은 간격으로 8개의 쇠막대기를 세우려면 몇 도로 나누어야 할까요? 내 직각을 8로 나누면 되겠네요.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각도기를 마우스를 누른 채 이동하면 직접 재어볼 수 있어요. 깜빡이는 두 각의 합을 구하세요.
놀이기구가 완성되었네요. 그렇구나. 우와, 정글짐이다. 굉장히 멋있네요. 고장 나기 전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놀이기구 중에 하나였지. 빨리 고쳐서 예전처럼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도록 해주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슷비슷한 모양으로 아무렇게나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와 같은 도형들을 이용해 재밌게 만들었기 때문에 각 도형들의 성질을 알아야 쉽게 고칠 수 있죠. 그렇구나.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삼각형부터 빨리 알아봐요. 저도 빨리 고쳐서 한번 신나게 놀고 싶거든요. 그러죠. 삼각형 모양은 이미 알고 있을 테니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우와, 세 각이 한데 모여 한 직선을 이루네. 그럼 삼각형에서 세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일까요? 일직선을 이루니까 180도잖아요. 맞아요. 이번엔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보는 바와 같이 사각형의 네 각이 한데 모이면 360도가 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사각형이 삼각형 두 개가 되었네. 그럼 아까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은 180도라고 했으니까 180도의 두 배는 360도가 되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나도 이제 알겠어. 빨리 다음 도형을 설명해 주세요. 성질도 급하시긴. 도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90도인) 각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직각, 맞았어요. 90도인 각을 직각이라고 하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90도보다 큰 각을 둔각이라고 하죠. 깜빡이는 삼각형과 같이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을 예각 삼각형이라고 하고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둔각 삼각형이라고 해요. 저 삼각형은 직각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글짐을 만들 때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 등 여러 가지로 모양을 만들면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지. 저 삼각형 모양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래요. 잘 보세요.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자르니 양쪽에 같은 삼각형을 포함한 삼각형이 만들어졌네. 이게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종이를 접어서 칼로 자를 때 같은 변과 각이었으므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유, 삼각형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래도 잘 알아야 정글짐을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 도형은 윗변과 아랫변이 서로 평행이네요. 이와 같이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인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그럼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인 사각형도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지? 아, 그거요? 이런 모양을 말하는 거죠?
그래.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이 평행인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다음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두 삼각형이 완전히 겹쳐지므로 겹쳐지는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도 평행사변형인가요? 평행사변형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리 부르는 이름도 있죠. 자, 보세요. 평행사변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았지만 이것은 네 변이 겹쳐졌으므로 네 변의 길이가 같아요. 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고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도형을 마름모라고 해요. 그럼 평행사변형과 비슷한 것을 또 하나 알아볼까요? 저 모양은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이고 네 각이 전부 직각인 도형으로 평행사변형이라 말할 수 있지만 네 각이 전부 직각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직사각형이라고 불러요. 아, 알 것 같아요. 예전에 배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건 뭐라고 부르죠?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정사각형이죠. 이제 다 끝났나요? 이 정도만 알면 정글짐을 고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 좋은 방법 없나? 알파와 함께 지금까지 한 것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도록 해요. 그게 좋겠군. 제가 도와드리죠. 먼저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과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각도기로 재어보니 60도, 30도, 90도네요. 이를 합해보면 180도가 됩니다. 각을 쪼개어 모아보니 일직선이 되죠? 이것으로 보아 삼각형에서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네 각을 쪼개어 모아보니 원이 되니까 36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각형을 삼각형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삼각형의 네 각의 합이 180도이므로 사각형의 네 각의 합은 36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잘 아셨죠? 그래? 평면 도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자세히 알고 싶은 도형을 선택하세요.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으로 아래의 두 각의 크기가 같아요.
예각 삼각형.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 둔각 삼각형.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 직각 삼각형. 직각이 있는 삼각형. 사다리꼴. 한 쌍에 마주보는 변이 평행인 사각형이죠. 정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으로 두 쌍에 마주보는 변이 각각 평행이에요. 직사각형.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으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이고 길이가 같으며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은 도형이에요. 마름모.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으로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이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죠. 평행사변형.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이 평행인 사각형으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제 정글짐을 고쳐보세요. 음성을 잘 듣고 순서대로 왼쪽에 있는 도형을 끌어다 오른쪽에 부서진 곳에 알맞게 맞춰보세요. 음성을 다시 듣고 싶으면 깜빡거리는 것을 누르세요. 예각 삼각형, 사다리꼴, 직사각형. 이번엔 정글짐 옆에 있는 미끄럼틀을 고쳐볼까? 원래 궁전 모양의 예쁜 미끄럼틀이었었는데 저희들이 예쁘게 다시 고쳐주죠. 그래, 미끄럼틀은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모양만 보고 만드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만들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모양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볼게요. 맞는 답을 입력해 보세요. 삼각형은 모두 몇 개인가요? 가 도형은 몇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나요? 마 도형은 변이 몇 개인가요? 자 도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 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해요.
그럼 이 중에서 다각형은 모두 몇 개인가요? 그럼 미끄럼틀은 대부분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요. 그런데 다각형 모양 안에 세막대 두 개는 왜 있는 거죠? 아, 그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 튼튼하게 하려고 대각선 모양의 쇠막대를 댄 거예요. 대각선? 대각선이 뭐야?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대각선이라고 해요. 그렇구나. 가 도형과 같은 정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수직이며 나와 같은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그렇네. 그럼 마름모는요?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이 되지요. 자세히 보니까 사각형의 두 대각선은 반드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정말이네. 그럼 마 도형의 대각선을 그려볼까요?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이으면 대각선이 되죠. 미끄럼틀의 다양한 모양에 대해 이제 알았으니 빨리 고치자. 고치기 전에 자세히 정리 한번 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무엇이라고 하죠? 다각형이라고 해요. 잊지 않았네요. 그럼 대각선은 뭐죠? 그건 나도 알아.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말하잖아. 맞아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나 또는 선분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다각형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미끄럼틀을 고쳐볼까요? 구부러진 곳에 알맞은 도형을 마우스를 누른 채 끌어다가 맞추면 돼. 대각선이 잘못 그려진 것은 어느 것인가요? 놀이터가 이제 제대로 됐구나. 고맙다. 놀이터 옆에 떨어져 있던 별 모양의 운석인데 알파성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데 꼭 필요할 거야. 알았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